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찬호라는 셰프가 큰 인기를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하여 9승 12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남겼지만 특유의 허세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찬호가 이렇게 한 여사친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그의 이미지는 나락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미 김새롬이라는 방송인과 결혼한 사이였기에 그는 엄청난 욕을 먹었고 심지어 아내인 김새롬도 아는 여사친이라는 이야기까지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둘은 이혼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마약 흡연 혐의까지 받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까지 받으며 그의 이미지는 지하실을 뚫고 멘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모았었지만 순식간에 이미지 나락갔던 전문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박병일 명장입니다. 박병일은 대한민국 1호 자동차 명장으로 알려진 전문가로 공중파에서 자동차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골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는 유명세에 힘입어 박병일의 명장 본색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우리나라 9호 명장으로 우리나라 1호 자동차 명장은 한국 폴리텍 대학의 김관권 교수이기에 1호 명장이라고 홍보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기업 소속이 아닌 개인정비소 출신으로는 1호가 맞기에 이에 대해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본인이 1호라고 홍보할 때 개인정비소 출신 1호라고는 이야기 안 하게 여기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중파에 출연하고 특히나 현대 기아차를 까는 모습을 많이 보여 많은 팬덤도 생겼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보인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우선적으로 2017년 내연녀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벌금 700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 박병일 명장은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한 여성이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자 먼저 1천만원을 줬지만 나머지 4천만원은 입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내연녀가 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로 고소했고 결국 무고임이 밝혀지면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에펜코리아에는 박병일 명장이 사고 유발 및 뺑소니를 했다는 주장이 올라오는데요. 횡단보도 정중앙에 박병일 명장이 불법 주차를 해놓았다가 차에 가려고 하는 순간 마치 무회전하던 차가 깜짝 놀라 박병일의 차 뒤를 박았고 또 깜짝 놀란 박병일이 이를 쳐다보고는 그냥 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불법 주차의 건널목 문안 횡단에 사고 유발 후 뺑소니에 당시 이 시국이라 마스크 미착용까지 여러가지 불법 요소가 많이 합쳐진 사진이기도 했는데요. 2021년 4월엔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회사 공금을 이미 인출했다는 의혹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통장 관리를 총괄하는 이사와 함께 회사 공금 3,870만원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고소를 당했는데 박병일 본인은 영구자금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박병일은 본인이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는 불연성 워셔액 개발 유치 명목으로 투자금을 빌려갔으며 총 5회에 걸쳐 3,87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2022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카샴푸 대신에 퐁퐁이나 일반 샴푸를 써도 된다며 카샴푸는 그저 상술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윈터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선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신차에는 언더코팅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여러 네티즌들이나 다른 자동차 유튜버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경제적인 주유 방법을 알려준다며 저속 주유를 하면 연료를 더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역시 허위임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땐 요소수가 떨어지면 그냥 생수를 넣어라는 영상도 올렸는데 이는 차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레이디스 코드에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때 당시 바퀴 축이 부러진 원인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을 했었다가 현대차한테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박병일 명장의 신뢰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린 사건으로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가 있습니다. 2019년 미륵산에서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전복 사고를 냈던 건데요. 해당 여성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전하다가 한 차례 후진 후 D를 눌렀지만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고 눌러서 R로 여전히 고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상태로 산비탈을 타력으로 내려갔는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졌고 뒤늦게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안 운전자가 조작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었던 사고였는데요. 해당 영상을 모닝와이드에 제보하면서 현대차에게 보상을 요구했었는데 직원을 3명 해고하고 3억을 보상금으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현대차에서는 후진기어 상태에서 경사로로 차가 아래로 내려가면 파워트레인 보호를 위해 설정대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다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니 압력이 높아져 더 이상 제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량 결함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계기판을 보면 변속 시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라는 표시가 나오고 해당 차주가 인스타에 쓴 글을 보면 평소 운전 습관대로 계기판을 보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후진 상태에서 앞으로 굴러간다고 해서 시동이 꺼지는 건 안전하지 못하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 차로 해당 내용대로 실험을 해보았고 거의 모든 내연 차량들은 동일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박병일은 6대의 차량을 선정해 똑같은 실험을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펠리와 똑같은 토크 컨버터 방식 자동 변속기가 달린 투싼과 소렌토나 렉스턴의 시동이 꺼져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쉐보레 말리부나 도요타 프리우스, BMW 52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크 컨버터 내연기관 차량은 거의 다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는 작동을 한다는 반박을 하였고 다른 자동차 유튜버들도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하면서 반박을 했었는데요. 특히 오토기어라는 채널에선 벤틀리로 실험을 하며 시동이 꺼지고 언덕 내리막 주행 중에도 브레이크는 작동한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박병일은 2탄으로 펠리세이드로 비슷한 조건 하에서 또 실험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 정지를 할 수 없다며 펠리세이드가 굉장히 위험한 차량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서 이빠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지만 10바 정도의 압력만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모트라인이라는 채널에서 똑같은 실험을 한 결과 체구가 작은 여성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최대 42바가 나온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박병일의 실험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걸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병일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지금도 박병일의 팬덤과 아닌 사람들이 심심찮게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백종원입니다. 2025년 시작하자마자 이미지 나락간 유튜버로 백종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백캔 논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백종원은 사업가이지만 방송에 출연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광고에도 출연하고 항상 우리 농가를 살린다는 취지하에 여러 제품도 만들고 사업을 해왔기에 안티가 없는 연예인이라면 연예인 중 한 명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백캠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파묘되듯이 파헤쳐졌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자사 프랜차이즈의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백스비어에 찾아가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닭튀김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옆에 액화 석유 가스통이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본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예산군은 더본 코리아의 액화 석유 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군은 더본 코리아의 백석 공장의 위반, 건축물이 있다며 철거를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비닐하우스 2개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신고했다는데 용도와 다르게 창고로 쓰인 점이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에서 운영하는 예산고가 26년 동안 급식소를 임야로 등록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백종원은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해명을 했지만 경찰은 농지, 건축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였고 해명과는 달리 급식소가 임야를 상당 부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백석 공장에서 생산되는 백석 된장의 원료가 물을 제외하면 전부 외국산이라서 농지법을 위반했다
있었다는 논란도 생겨나는데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식품 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만 생산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의 원재료 명에는 계량 메주 된장과 대두, 밀가루 등이 모두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신포차 역시 국내산 대파와 양파, 마늘을 쓴다고 홍보했지만 낙지볶음에 들어가는 소스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져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결국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됩니다. 게다가 농축수산을 돕겠다던 백종원의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에 들어간 닭이 알고 보니 브라질산 닭인 것으로 알려져 또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예산시장에서 사과당을 저격했던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백종원은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안 좋은 여론은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더본 코리아의 주가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